BMW 차량 화재가 논란이 되는 가운데 리콜 점검을 받은 BMW 차량에서 주행 중 연기가 나는 일이 포항에서 발생했습니다. 내년부터는 1년 내내 해수욕장 이용이 가능해지고 섬 주민들의 여객선 차량 운임 지원도 확대됩니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정부의 해양수산 정책을 알아봤습니다. 경북적 택시 기본요금을 400원에서 600원 인상하는 안이 나왔는데 일선 시군의 인상 여부와 인상 폭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껏 해수욕장은 여름 한철 정해진 개장 기간에만 이용할 수 있었는데요. 내년부터는 사계절 내내 해수욕장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섬 주민들의 여객선 차량 운임 지원도 확대됩니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해양수산 관련 제도를 이규설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해수욕장이라고 하면 태양이 이글거리는 바닷가를 떠올립니다. 지금껏 해수욕장은 이처럼 한여름에만 개장했지만 내년부터는 한겨울에도 해수욕장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추운 겨울에 누가 해수욕장을 이용할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요즘은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장비가 좋아지면서 바닷가에선 한겨울에 수트를 껴입고 서핑을 즐기는 사람들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특히 포항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되게 인기 있는, 겨울에는 인기 있는 그런 포인트로 꼽힙니다. 법을 바꾼 또 다른 이유는 현행법상 지정해수욕장에는 개장 기간에만 입수가 가능하고 폐장 후 해수욕장에 들어가 수영이나 레저 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으로 과태료 처분 대상입니다. 북극곰 수영대회나 겨울 서핑이 각광받는 시대인데 현행법이 국민 정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시민 모두가 해수욕장을 사계절 내내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섬 주민들의 여객선 차량 운임 지원도 확대됩니다. 현재는 운임의 20%를 일괄 지원하지만 내년부터는 1000cc 미만 경차는 50%, 1600cc 미만은 30%, 그 외 차량은 20%를 지원하는 것으로 제도가 변경됩니다. 내년부터 도소민 차량 운임 지원 비율이 확대되므로 울릉 주민들의 생활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굴비와 생굴에 대한 수산물 이력제가 의무화되고 불법어업 근절 신고 포상금이 최고 2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울릉 일주도로 미개통 구간인 울릉읍 저동리에서 북면 천부리에 이르는 4.8km 구간이 내일 새벽 0시부터 개통됩니다. 지금까지는 이미 개통한 일주도로 구간을 다시 돌아가야 해 차로 90분이 걸렸지만 미개통 구간이 뚫림에 따라 저동에서 천부리까지 10분 만에 오갈 수 있게 됐습니다. 울릉 일주도로는 지난 1963년 사업계획이 확정돼 2001년 기존 40km 구간이 개통됐고 10년 뒤 해안절벽으로 이루어진 나머지 난공사 구간이 착공돼 사업계획 55년 만에 완공됐습니다. 경북도와 울릉군은 기존 개통 구간 가운데 노폭이 좁고 낙석과 산사태, 너울성 파도, 상습, 결빙 등으로 통행이 불편한 21km 구간에 대해서도 개량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리콜 대상이 돼 안전점검을 받은 BMW 차량에서 주행 중 연기가 나는 일이 포항에서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큰 화재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지난 8월 서울에서도 같은 모델 차량에서 비슷한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5일 오전 1시쯤 대구 포항고속도로 포항 방향 서포항 IC 인근에서 강모 씨가 몰던 BMW GT 차량에서 검은 연기가 치솟았습니다. 운전자는 곧바로 갓길에 차를 세우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강 씨는 크루즈 기능을 이용해 시속 110km로 달리고 있던 중 내리막길에서 갑자기 속도가 줄면서 백미러로 연기가 보였다며 당시 계기판에는 구동장치 이상을 알리는 메시지가 떴다고 말했습니다. 다행히 큰 화재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검은 연기는 15분가량 지속해서 나오다 잦아들었습니다. 사고가 난 차량은 2015년식 모델로 BMW 화재 사태 당시 리콜 대상이었으며 지난 8월 서울 광진구에서도 동일 모델 차량에서 비슷한 사고가 났습니다. 피해 차주는 지난 11월 안전진단을 받았지만 사고가 난 겁니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BMW 리콜 대상 전체 차량에 흡기 다기관 추가 리콜을 명령한 가운데 국토부는 포항으로 연구원을 파견해 이번 사고에 대한 정확한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2019년 첫 해돋이는 독도가 가장 빠른 오전 7시 26분, 포항 호미곶은 7시 32분에 볼 수 있습니다. 한국천문연구원은 천문우주 지식정보 홈페이지에 오는 31일 해넘이 시각과 내년 1월 1일 해돋이 시각을 정리해 발표했습니다. 내년 우리나라 첫 일출은 독도가 오전 7시 26분, 울산 간절곶은 7시 31분, 포항 호미곶은 7시 32분입니다. 무면허 운전 차량에 뛰어들어 고의로 사고를 낸 뒤 거액의 합의금을 뜯어온 자해 공갈단이 붙잡혔습니다. 면허가 취소되면 교통공단에서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이때 차를 몰고 온 무면허 운전자들이 표적이 됐습니다. 홍석준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지나가는 차량 뒷부분에 일부러 몸을 부딪힌 뒤 크게 넘어집니다. 땅 위를 이리저리 구르던 남성은 다리를 절뚝거리며 운전자의 부축을 받습니다. 경찰에 구속된 30살 A씨 등 3명은 도로교통공단 주변을 서성이며 가짜 사고를 낼 범행 대상을 물색한 뒤 역할을 나눠서 미행까지 했습니다. 면허가 취소돼 공단에 교육을 받으러 오면서까지 차량을 가져오는 무면허 운전자가 적지 않다는 점을 노린 겁니다. 무조건 중속감님이 당신 어떻게 되는지 아냐 내 자체를 경찰에 신고를 해가지고 해볼까 그냥 막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좋게 하려면 빨리 결정을 내려서 난리를 쳐서. 구미, 포항, 원주 등 전국 4군데 도로교통공단 교육장 주변에서 14명의 무면허 운전자가 1억 원을 뜯겼습니다. 사고 순간 자해 공갈을 직감했지만 무면허 운전이 들통날까 두려워 단 한 명의 피해자도 신고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을 확인하고 추가 범행 여부를 추궁 중입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택시업계 요금 조정 요구에 따라 경북도가 실시한 택시요금 인상안 검증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에 따르면 현행 2,800원인 기본 요금은 400원에서 600원 인상되고 이후 운임도 139m당 100원에서 기본 요금에 따라 조정됩니다. 경북도는 향후 택시요금 조정안을 확정하면 도내 시군이 자체 심의를 거쳐 인상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송년기획 순서입니다. 포스코에서는 올해 창사 50년 만에 처음으로 민주노총 산하의 금속노조가 출범했습니다. 하지만 사측의 노조 탄압 정황이 드러나고 노조 간부 해고 사태가 터지면서 시작부터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지난 9월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포스코 지회가 역사적인 출범을 선언했습니다. 노조는 포스코의 무노조 경영은 투명한 경영 관리도 건강한 직장 문화도 만들지 못했다며 노조를 기업 발전의 동반자로 인정해 대화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정권 교체 때마다 반복되는 비리와 방만한 경영, 권위주의적이고 폐쇄적인 조직 문화는 반드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포항이나 광양의 그 시의 경제라든지 시민사회와 함께 하지 않고 그 정권 유지를 위한 자리 유지를 위한 이제 그 정치인들에게 상당히 많이 둘러싸여서 그런 비리가 많았죠. 그래서 직원들이 그런 부분에 상당히 많이 분노를 했습니다. 특히 포스코 노조 출범은 협력사와 연관사 등 철강공단 업체들의 노조 설립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노동조합을 사실상 불인정했던 이러한 경영들이 이제는 더 이상 사회적 용인될 수 없다는 의미를 가져준 매우 큰 사건이죠. 하지만 노조 출범 일주일 만에 사측의 노조 파괴 시나리오 의혹이 터진 가운데 노조는 회사를 검찰에 고소하고 회사는 노조 간부 해고로 맞서면서 극한 노사 갈등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물론이고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고 포스코의 시대착오적인 노조 탄압을 규탄했습니다. 시대착오적인 행태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됐고 이것이 지역민들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대단한 실망감을 주고 있지 않느냐. 포스코는 지난 1988년 노조가 설립됐지만 회사의 방해로 3년 만에 유명무실해졌고 이후 노경협의회가 역할을 대신해 사실상 창사 이래 50년간 무노조 경영을 해왔습니다. 포스코는 혹여라도 아직 노조를 통제 대상으로 보고 있는 건 아닌지 자문해보고
이제는 기업의 경쟁력으로까지 평가되는 수평적 노사관계 회복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포항시는 오늘 143명에 대한 승진 인사를 내년 1월 1일자로 단행했습니다. 4급 승진 신임 인사자는 정경원 자치행정국장, 도성현 의회 사무국장, 최규진 농업기술센터 소장, 정철영 맑은물 사업본부장 등 4명입니다. 또 6급에서 5급 승진자는 16명, 6급 이하 승진자는 123명입니다. 포항시가 감사원에서 실시한 2018년 자체 감사 활동 4년 연속 A등급을 달성했습니다. 이번 평가는 자체 감사 활동과 부패 방지 시책 추진 2개 분야 24개 지표에 대해 심사했습니다. 포항시는 감사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시민 명예 청렴 감사관을 참여시켰으며 모범 사례도 적극 발굴해 경북 23개 시군 대상 감사 활동 평가에서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어제 오후 7시쯤 포항 신항부두에서 45살 김모 씨가 몰던 포터 화물차가 바다에 빠졌습니다. 김 씨는 화물선을 고정하기 위해 화물차를 주차하던 중 추락했으며 다행히 스스로 차량에서 빠져나와 동료들이 던져준 구명환을 잡고 구조를 기다렸습니다. 포항해경은 구조대를 보내 20분 만에 김 씨를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강한 바람에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새 및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내일은 기온이 더 떨어져서 올겨울 들어 가장 춥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뚝 떨어진 기온에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강추위가 찾아왔습니다. 내일은 올겨울 들어 가장 춥겠습니다.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가까이 떨어지겠고요. 낮 동안에는 맑은 날씨를 보이겠지만 기온은 영하 1도에서 2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외출 시에는 두꺼운 외투로 보온에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경북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됐고요. 물결이 높게 일면서 동해 중부 먼바다에는 풍랑경보가, 동해 남부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강한 바람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찬바람에 대기는 더욱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경북 동해안에 내려진 건조주의보는 건조경보로 한 단계 격상됐습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 영하 10도에서 영하 8도, 낮 기온은 영하 1도에서 2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흐린 가운데 대설주의보가 내려져 10에서 30cm의 눈이 예상됩니다. 아침 기온은 울릉도 영하 4도, 독도 영하 2도, 낮이 되면 울릉도 0도, 독도 3도입니다. 동해 앞바다는 대체로 맑겠고 동해 먼바다로는 구름 많고 가끔 눈이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5m까지 일겠습니다. 당분간은 맑은 날이 이어지겠고요. 이번 한파는 새해에도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수도권 대학에 진학한 포항 출신 대학생들을 위해 건립한 포항 학사가 1월 16일까지 내년도 입사생을 모집합니다. 입사 자격은 부모나 학생이 1년 이상 포항시에 거주해야 하며 학업 성적 30%, 생활 정도 70% 배점으로 사회적 배려자나 국가 유공자, 다가정 자녀 등에게는 가산점이 부여됩니다. 서울시 동대문구에 있는 재경 포항학사의 모집 인원은 145명으로 월 이용료는 19만 원입니다. 경북교육청이 내년 도내 학교의 냉난방기 전기요금 329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전기요금을 학교 운영비에 포함해 지원하다 보니 다른 사업비에 밀리는 경우가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별도의 추가 사업비 형태로 지원됩니다. 규모도 올해 일선 학교가 실제 사용한 요금보다 10% 늘려 전기요금 부담 때문에 찜통교실, 냉골교실을 방치하는 일이 없게 했습니다. 경상북도가 참여하는 4천억 원 규모의 홀로그램 기술 개발 사업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기술성 평가를 통과해 기획재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에 선정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